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이북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북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즐거운 설날 명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귀경길 바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은 짧게 소식 전해드리고요. 설날 끝나고 나서 또 뵙는 걸로 할게요. 중간중간에 쇼츠 영상은 계속해서 올릴 예정이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증권형 토큰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웹 3.0에 대한 책도 출시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면서 증권형 토큰이 하나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우선 이야기 드리면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토큰은 토큰인데, 이제 비트코인의 이더리움처럼요, 이 토큰인데 성격이 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증권형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기준이 4가지 정도로 나누게 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배당주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처럼 뭔가 그런 혜택이 있는 것들, 지분을 나누는 구조다 라고 하면 증권형 토큰이라고 분류를 하자라고 하는 게 나왔었던 의견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어쨌든 이 토큰을 발행하게 되면은 어떤 여파가 있게 되면요, 19일에 금융위원회에서 STO를 허용한다 라고 얘기가 나왔고, 2월 초까지 증권형 토큰의 발행에 대한 것들, 유통과 관련된 체계가 더 정확하게 나오기로 했습니다. 지침이 나오게 될 테니까 더 자세한 내용 그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이어진 말이 뭐였었냐면, 장외 유통 플랫폼 제도를 제도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에는 아무 곳에서나 거래가 될 수 없고요, 거래는 한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바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디지털 증권 시장이죠. 장외 거래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중개를 맡기로 했어요. 각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부터 관련된 준비를 해오고 있었고, 저희 방송 계속 따라오셨던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들에서는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용어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는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표현 대신에 토큰 증권이라는 말로 증권 쪽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 이런 것들에서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회사에서 단독 발행도 가능해지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 회사에서 증권형 토큰을 발행을 한다?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거 비슷한 게 있었죠. 우리 ICO라고 이야기했었던 것들. 어떤 회사가 코인을 발행을 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대신에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스타트업에 나도 투자를 할 수 있어. 이건 긍정적이었습니다만 먹튀가 일어나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허용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증권형 토큰이 ICO까지 바라는 건 아니겠지만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증권형 성격을 가지고 있는 토큰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러면은 이 범주를 넓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현재 코인 시장에 상장되어져 있는,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 기준에 따라서 어떤 코인들은 증권형 토큰으로 결정이 될지도 모르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요, 거래소로 옮겨야 돼요. 지금 있는 암호화폐를 벗어나서 이제 지금 얘기 드렸었던 증권 한국 거래소가 개설하는 디지털 증권 시장에서 운영이 돼야 되죠.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커다란 논란이 일어나고 있진 않습니다만, 다음 달 초에 관련 이슈 나오면은 우리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 국내 증권형 토큰 발행에 대한 이야기,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서 관련 소식 짧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가보죠. 제가 챗봇 이야기 참 많이 들었었죠. 챗봇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 한국형 챗봇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한국형 챗봇 하면 좀 약간 두렵거든요. 뭔가 한국형을 묻히게 되면은 뭔가 엉망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선언을 한 거는 KT입니다. KT도 초거대 AI를 가지고 있거든요. KT 같은 경우에도 AI 사업을 꾸준히 진행을 해왔었어요. 음성인식 기술이라든지 터치스크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KT의 AI 통합 비서와 같은 것들도 다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모든 기업들이 AI는 어느 정도 발전시켰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기가진이가 있으시잖아요. 여기서 더 확대되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한국판 챗 GPT가 나오고 이게 언제 상용화가 되느냐? 올해 상반기에 상용화를 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있던 AI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화가 좀 핑퐁처럼 주고받는 게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핑퐁이 안 돼요. 하나 이야기를 전하게 되면 그 이야기가 먹히게 되는 구조로 했었죠. 이걸 벗어나서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들, 문자 방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들, 이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챗 GPT-3 같은 경우에는 1750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쓰고 있는데, KT의 초거대 AI, 이게 이름이 믿음이거든요. 믿음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2000억 개라고 하니까 조금 더 높아요. 더구나 여기 안에 매개 변수를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 중에서는 당연히 국내 한국 유저들, 우리 한국어에 대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한국어 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속도가 누가 더 빠르냐,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느냐, 이게 좀
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황금차 GPT 올해 성명회까지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함께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공유 부탁드릴게요. 쇼츠에서도 더 자세한 내용 준비했으니까 1분밖에 안 되니까 꼭 보시고서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